두 번째 이슈미는 이것도 지금 여러 번 방송하긴 했는데 방심이와 선방위의 이런 광기가 기가 막힙니다 진짜. 정말 보통 수를 넘어섰어요. 지금 방심이 또 선방위가 MBC를 비롯해 가지고 이 정부와 관련해 갖고 비판하는 언론들, 특히 김건희 언급하는 방송들을 다 그냥 징계하고 있죠. 막 징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도가 지나쳐요 진짜로. 그런데 어저께 또 어저께 또 나왔어요. 또 29일날. 아니 29일이면은 윤석열하고 그 이재명 대표 만나가지고 막 얘기할 때 아닙니까? 29일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언론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할까 이 뭡니까 그 징계라든가 이 보복이 심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하는 그 순간에도 선방위에서 MBC를 또 징계했죠. 응? 지난 2월 25일 방송했던 김건희 디올백 관련해 갖고 또 징계를 했어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어저께 이 선방위 17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2월 25일 날 방송됐던 방송 세계가 주목한 디올 스캔들 사라진 퍼스트 레이디 그 내용에서 김건희 명품백 수수 논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걸 가지고 공정성 문제, 객관성 문제, 시사정보 프로그램 10조를 위반했다고 이걸 또 징계를 했습니다. 징계를. 근데 징계할 때 그 선방위 위원들 중에서 이거는 문제가 많다고 비판한 새끼들이 진짜 웃겨요.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최초로가 누구냐면 이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새끼 있죠. 제가 표시해놓은 새끼. 이 새끼가 최초로예요. 전 공정언론국민연대 운영위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무리 때 한번 얘기했지만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어떤 단체입니까? 언론 단체인데 윤석열 당선과 함께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 보수단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단체에서 지금 방심위에 선방위에 신고하는 게 누구야? 대부분 다 신고하는 게 이 새끼가 운영위원으로 있던 공정언론국민연대에서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신고하는 거를 이런 새끼들이 받아가지고 징계하는 거예요. 최초로. 근데 이 새끼가 어저께 뭐라고 했냐? 내가 정말 험한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험한 얘기가 막 안 할 수가 없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김건희 방송이 악의적인 편파 방송이래요. 왜 편파 방송이냐? 지금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한테 선물 주고 나서 이거를 폭로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마치 어떤 거냐? 이런 거래요. 김건희 여사를 평범한 가정주부에 빗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거절하기 민망해서 선물을 받았는데,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한테 거절하기 민망해서 선물을 줘가지고 이걸 받았는데, 선물을 준 사람이 갑자기 방송에 나와서 청탁성 뇌물을 받았다라고 떠들면 얼마나 당혹스럽고 참담한 상황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김건희가 평범한 가정주부였으면은 최재형 목사가 나와갖고 내가 이렇게 청탁성 뇌물을 줬다라고 말해봤자 아무 사람들이 거기서 보지도 않지요. 김건희가 평범한 가정주부야? 에? 김건희가 평범한 가정주부냐고요. 또 임정열은 또 뭐라고 하냐? 임정열은 누구냐면은 이 오른쪽에서 세 번째 새끼 있죠. 이 새끼가 임정열이에요.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출신이었던 새끼입니다. 이 임정열은 뭐라고 하냐? 최재형 목사의 몰카 취재 문제를 지적하면서 비난 가능성을 따지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처벌받은 최순실보다 더하다는 거야. 우리 형벌에 없지만 공공조직 교란, 교사 이런 죄를 만들어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MBC 스트레이트를 요번에 징계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선방이 구성원들인데, 야, 이 인간들요, 잊으면 안 돼요, 정말. 아주 파렴치한 새끼들, 진짜. 선방이가 지난 작년 12월 11일 날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건의 법정 제재를 내렸어요. 30건의 법정 제재. 대박이죠. 30건. 근데 그 중에 57%, 17건이 MBC 아닙니까? MBC. 문화방송 MBC. 그래서 MBC가 요번에 잘하면은, 뭡니까? 방송 제어가 심사 받을 때 안 될 수도 있어요, 요번에. 황당해, 진짜. 그런데 문화방송이 류일임이가 작년 9월 달에 취임했거든요. 류일임 취임하기 전까지 그때 몇 점이었냐? 5점. 5점. 2021년에 1점 받았고 2022년에 4점 받아갖고 5점 받았었는데 지금 류일임 들어온 다음에 7개월 동안 몇 점 받았냐? 몇 점 받았냐? 108점. 이럴 수 있어요? 예? 지난 2년간 5점밖에 안 받았던 문화방송인데 류일임 들어오고 7개월 동안 108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MBC가 정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 새끼가 표적으로 이렇게 찍은 겁니까? 야, 이거는 광기예요, 광기. 응? 선거방송 심의위원회 선방이라는 게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사실은 필요한 건데 이 공정한 방송이 아니고 오히려 방송의 공정성을 해치는 거죠. 악이야, 악, 진짜. 요번에 국회에서 민주당이 상임위 다 가져와야 돼. 다 가져와야 되는데 만약에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 가져와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게 안 되더라도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와야 될 상임위들이 몇 개 있죠. 법사위 있고 운영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경 안 쓰는데 과방위를 반드시 가져와야 돼요. 반드시. 그래가지고 방통위 방심위에 대해서 수시로 불러갖고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만나갖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들은 언론인들은 고마워해야 돼요. 사실 언론인도 고마워해야 돼.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이 정부가 언론을 얼마나 지금 함부로 대하는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뭐 조중동이나 보수 언론들은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만나가지고 18부간 앞에 앉혀놓고 훈계하지 않았습니까? 그 훈계했던 내용 중에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많은 우려를 합니다만 정부의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 중징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보도를 이유로 기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매우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혹시 말 한마디 잘못했다,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들을 하는 세상이 됐다.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대한민국에 대해 스웨덴 연구기관이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언론 탄압이 너무 심하다라고 어저께 윤석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윤석열이 이거와 관련해 갖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비공개였으니까. 그런데 오늘 진성준이 MBC 김종배 시선집중에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진성준은 거기 참여했던 사람이니까 진성준이 이거와 관련해 갖고 윤석열이 했던 그 발언을 소개를 했는데 윤석열이 뭐라고 했냐? 진짜 황당해요. 진행자가 물어보죠. 어저께 방송심의 등급 언급했는데 대통령 언급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진성준 뭐라고 하냐? 대통령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나는 잘 몰랐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진행자가 방송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랐다고요? 진성준 하는 얘기. 정부에서 독립된 독립기관에서 하는 일 아니냐.
구체적인 내용 잘 모른다 했다는 겁니다. MBC에 대해서 방송심의위원회가 무더기 징계를 했는데 법원에서 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다. 그랬더니 그 가처분이 됐다라고 하는 건 아시는 것 같았는데 그 옆에 홍보수석 이런 분들이 사실이 이렇다. 아직 본안 소송 남았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인지는 했을지 모르겠는데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게 중요해. 방심이라든가 선방위가 MBC 징계하는 게 지금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당하다고 말하는 게 상당하게 근거 있고 우리들이 말하는 게 맞는 말인 게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거야 지금. MBC가 그 징계받은 거에 대해서 7건을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했거든요. 이거 부당하다 했더니 법원이 어떻게 했어요? 인용했습니다. 물론 본안 소송 남았지만 법원에서도 지금 방심위가 선방위가 이렇게 징계하는 건 이건 부당하다고 인정을 했어요. 벌써 7번을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로 방심위와 선방위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윤석열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 거죠. 네가 안 했겠지 당연히. 설마 네가 뭐 전화해가지고 류일임한테 야 MBC 좀 징계해 했겠어? 류일임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어저께 류일임 해촉해야 된다 이런 말도 했대요. 그랬더니 윤석열이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언론을 쥐려면 그 방법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 윤석열이 그랬대요. 이렇게 언론 장악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이 거기 있던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언론을 장악하는지 알고 있다. 그래갖고 뭐 지지율을 뭐 90%까지도 끌어올릴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서 언론을 장악할 생각이 없고 또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할 생각도 없다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윤석열 말이 맞겠죠. 설마 윤석열 지가 직접 류일임이라든가 방심이 선방이 전화 걸어갖고 야 징계하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김건희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그 통화했던 내용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내가 정권 잡으면 다 죽는다고.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경찰이 알아서 다 한다고 알아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런 거죠. 류일임이라는 새끼를 앉혀놨을 때 그 새끼가 정말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부가 정말 이런 거 보면 열받아요 진짜. 뭐냐면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거든요. 대통령이 방심이나 방통위에 개입하면 안 되니까. 대통령이 방심이 방통위에 어떻게 개입할 거야? 그럼 개입할 수 없다. 이거는 독립감이다 하는 게 맞는 말이거든. 맞는 말인데 실제로 지금 방심이나 방통위가 하는 짓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니까 완전히 대통령실에 용산에 그냥 앞잡이가 돼가지고 경호부대가 돼버렸잖아요. 실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행태는 중립이 아니고 독립기구가 아니고 윤석열의 친위부대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그걸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방어하냐? 대통령실이 개입할 수 없어. 이러고 있어요 지금. 씨발 진짜. 이 법꾸라지 새끼들. 그러니까 법꾸라지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교묘한 새끼들 진짜. 야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전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심이 방통위 관계자들 이거 고소고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끝까지 추적해서 정권이 바뀐 다음이라도 이 새끼들은 반드시 처벌을 하고 잔인하게 응징을 해야 돼요. 합법적으로.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 갖고 정부가 연관이 있는지 다 파악해서 철저하게 정말 방심위 방통위가 독립기구로서 똑바로 이 활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말로 그 안에 직권남용이 있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짜 징계하고 처벌을 해야 됩니다, 진짜. 아, 너무 심했어, 지금. 방심이 성방이가 하는 짓거리 보고 있으면. 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대책이 없으니까. 윤석열이 해임하지 않으면 대책이 있습니까? 아, 머리가 아프네, 머리가 아파. 어떻게 하면 될지 좀 대책을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세요, 좀. 아, 물론 우리가 고민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머리가 아파요, 진짜. 그냥 비판하고 욕은 할 수 있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들을. 이렇게, 아주 교묘하고 얍삽하게 다 피해가는데. 돌아버리겠어요. 진짜 방심이 선방이가 대놓고 눈치도 안 봐. 눈치도 안 보고 이렇게 뻔뻔하게 어떻게 그럽니까? 김건희가 가정주부를 가정주부를 지금 거의 뭐 꼬드겨갖고 속였다는 거 아니야, 최재형 목사가. 아, 이게 오늘 두 번째 너무 어이없는 이슈였습니다.